어,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음, 요 예제는 제가 그 오메가를 1, 2, 3, 4로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웃컴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어, 어떤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한 그 확률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에만 이제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P에 요런 확률이랑 요 확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일단 그 요거하고 요거는 잴 수 있어야 되겠지, 재야 되겠지. 그래갖고 묶음에 일단 요렇게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은 1의 여집합인 2, 3, 4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를 넣는 순간 2의 여집합 1, 3, 4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묶음 F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 F라는 거는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내가 이제 F를 잡았다고 하면은 이 묶음이 이제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F라는 게 일단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집합에 대해서 지금 닫혀 있죠. 그러니까 여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는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간다는 거고,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가 F에 들어가면은 A의 여집합도 F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제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닫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에 닫혀 있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자연수에 있는 어떠한 이제 두 개의 뭐 그 원소 A, B를 이렇게 딱 뽑았을 때 A 플러스 B를 이제 해도 그 결과가 이제 자연수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 이제 그 닫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연수는 덧셈에는 닫혀 있지만 그 뺄셈에는 닫혀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하면은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A가 더 이제 작은 수라고 하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연수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결과는 여기에 이제 소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닫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 이제 자연수라는 거를 우리가 F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이 더하기라는 연산, 빼기라는 연산을 여집합이라는 연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A가 이제 F에 이제 포함이 될 때 A의 이제 여집합 요런 이제 결과를 취했을 때 요것도 역시 F에 속해 있으면 요거를 이제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언뜻 보면 합리적이란 말이지.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고 여집합에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예제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묶음 F가 이제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한 묶음 F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죠. 왜 합리적이지 않은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잴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잴 수 있는 집합들이 모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거 말고 예제를 이걸 바꾸자. 설명을 내가 요거로 써놨네. 얘는 잴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도 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 얘를 잴 수 있다라는 거는 P에 2, 3, 4라는 에 대한 확률을 내가 어떤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에 2라는 것도 확률을 내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잘 살펴보니까 뭐 요 확률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확률을 이제 B라고 하고 뭐 요렇게 이제 치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이 집합에 요 집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요렇게 진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2라는 집합은 2, 3, 4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사실 P의 2, 3, 4에서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을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 P의 3, 4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 확률 자체는 그냥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큰 집합의 확률 빼기 작은 집합의 확률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쓰면은 요거를 P의 3, 4라는 집합은 P의 2, 3, 4라는 집합에서 빼기 P의 2라는 집합을 이제 뺀 요거의 이제 차집합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확률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빼기 P의 그렇죠? 근데 얘는 잴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잴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요 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3, 4라는 요 집합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갖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봐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있고 이거 해설이 반대로 돼 있네. 밑에 써놨나? 그러니까 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2라는 집합이랑 2, 3, 4라는 집합을 생각했는데 얘네 두 개는 각각 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2라는 집합은 2, 3, 4라는 집합이 이제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렇게 쓰면은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P의 3, 4라는 애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F라는 애는 어떻게 지금 정의가 돼야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보면은 요거 두 개에 의해 갖고 3, 4라는 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3, 4라는 집합이 잴 수 있으면은 1, 2라는 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를 잴 수 있는데 얘를 잴 수 없다는 거는 A를 잴 수 있는데 A의 여집합을 잴 수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이 집합에다가 요 집합에다가 3, 4를 넣고 1, 2를 넣으면 되겠죠? 이 드래그가 잘 안 되지? 아이씨. 이상하다. 손이 떨리나? 아이씨. 아무튼 요 집합에서 내가 3, 4를 추가하고 1, 2를 이제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3, 4를 추가하고 1, 2를 추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방금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 설명했는데 지금 한 게 이제 해설 2의 논리고 해설 1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요거하고 요게 지금 잴 수 있잖아요. 그렇죠? P의 1이라는 애를 우리가 잴 수 있고 P의 2라는 애를 잴 수가 있었어요. 근데 1이라는 애랑 2라는 애 요거 두 개는 뭐예요? 지금 서로 소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서로 소인 두 사건에 대해 가지고 PA하고 P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으면은 P의 1의 합집합 2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를 잴 수 있고 얘를 잴 수 있으면 여기 있는 확률은 잘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확률이 잘 정의된다는 거고, 요거는 다시 1, 2라는 집합이 되죠. 그러면은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1이랑 2를 각각 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각각 잴 수 있는 게 심지어 서로 소예요. 그러면은 그거 두 개 이제 합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써왔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은, 자, 1이랑 2를 잴 수 있는데, 그럼 1, 2도 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 2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1, 2를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도 잴 수 있어야 되지. 다시 3, 4라는 것도 잴 수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묶음이 합리적이지 않고 요 묶음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 1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수도 있고, 해설 2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논리가, 그 해설 2 같은 경우는 그 진부분 집합일 때 당연히 이제 차집합에 대한 이제 확률은 우리가 정의가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뜻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로 소인 두 집합이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확률을 이제 잴 수 있을 때, 그 서로 소인 두 집합의 합집합도 확률을 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지 결국에는 이제 답이 요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묶음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1을 다시 한번 이제 따라가면서 살펴보면은 요 이제 F, 여기 있는 F는 언뜻 생각하면 이제 전체 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고 여집합에 이제 닫혀 있으니까 합리적인 묶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제 1, 2가 빠졌기 때문인데, 왜 그러면 1, 2가 빠지면 비합리적이냐? 그렇다면 이제 왜 1, 2는 꼭 잴 수 있어야 되냐를 따져보면은 1이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을 이제 각각 정의할 수 있는데,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을 정의할 때 이제 뭔가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1이랑 2는 이제 서로 소고, 서로 소인 두 집합 합집합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거의 합집합이 1, 2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되고, 결국에는 이 묶음, 원래 묶음에서 1, 2가 포함돼야 되고, 얘가 포함되는 순간 얘가 포함돼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예제구가 이제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예제구를 제가 이제 만든 이유는 요런 겁니다. 그 A라는 집합이 잴 수 있다면은 A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확률의 뜻에 잘 맞아. 그런데 그 확률의 뜻에 잘 맞아라는 이제 논리 전개로 이제 따져보면은 내가 이제 어떠한 서로소인 두 집합 A, B가 있는데, 그 두 집합을 이제 각각 잴 수 있으면은 그 서로소인 두 집합의 합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내가 포함관계에 있어요. A, B가 어떤 포함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A, B는 각각 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포함관계에 있는 차집합에 대한 부분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수학적으로 이제 약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A가 포함될 때, A가 F에 포함될 때 A의 여집합도 F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직관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뜻으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그 두 가지 원칙을 다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에 있는 임의의 부분집합 A, B에 대해 가지고 A, B가 만약에 이제 서로 소예요. 근데 그럴 때 A하고 B를 각각 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A 합집합 B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말로 쓰면은 오메가의 어떠한 두 부분집합 A, B가 서로 소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A하고 B에 대한 확률이 각각 이제 무모순으로 정의된다면은 두 개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확률도 무모순으로 정의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서로 소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요 원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오메가의 임의의 두 부분 집합이 이제 이러한 포함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또 집합 AB로 또 각각 잴 수 있어요. 확률을 그러니까 무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큰 집합에서 이제 작은 집합을 뺀 그러니까 요 큰 집합 B에서 작은 집합 요거를 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정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 B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A라는 거를 잘 정의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이제 차이는 당연히 P의 이제 B 마이너스 이제 PA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쓰면은 오메가에 대한 이제 부분 집합 AB에 대해 갖고 AB가 만약에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A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B-A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제 10번 같은 경우는 그 이 예제 9번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제 9번에 처음에 이제 모티브가 뭐였냐면은 내가 그 오메가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오메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오메가에 대한 이제 모든 सब셋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한 확률에 다 관심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그 이유에 의해 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에만 관심이 있어서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넣은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넣은 거지. 요거만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얘를 넣고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막 따지는 거지. 이게 요거만 딱 넣었는데 야 1이 들어가는데 1의 여집합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야 2가 들어가는데 2의 여집합이 얘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해갖고 요것도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관심 있어갖고 넣은 거고 요거는 관심 없는데 자꾸 뭘 하니까 교수님들이 뭘 하니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은 이제 항상 이제 확률 1인데 이걸 재 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얘도 넣고 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요것도 넣어야 되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넣고 보니까 또 이렇게 따진다는 거지. 야 여기 있는 얘하고 얘를 이제 각각 잴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서로 소인데 1이랑 2를 잴 수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얘를 잴 수 있는데 그러면 3이랑 4를 잴 수 없는 게 또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요것도 그냥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두 개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 되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거만 관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률만 그냥 정의하고 치우려 그랬는데 자꾸 뭔가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막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얘도 여기 이제 세모로 제가 표현한 부분들을 다 넣어야 되는 이런 좀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좀 구체화해서 예제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집합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컬렉션을 제가 A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A라는 거는 1, 2 그러니까 나는 1이랑 2만 잘 정의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이랑 2만 그 시그마 필드에 포함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오메가가 이제 1, 2, 3, 4라고 하자. 근데 일단 내가 관심이 있는 확률은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갖고 여기 있는 애들만 이제 잘 정의하면 돼. 근데 이러한 확률들이 무모순으로 정의되기 위한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를 그 잘 잡아야지 이 위에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무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성질이 있으면은 이 F라는 거를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한 집합 뭐 비탈리 집합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갖고 막 따지고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확률이 이제 합리적으로 정의하겠다라는 이제 논리 전개를 쓰려고 했는데 이 F라는 거를 정의하는 게 할 수는 있겠는데 되게 귀찮다는 말이죠. 어떻게 귀찮냐면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최초에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쵸? 근데 일단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은 넣어야 될 것 같아.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으로.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요렇게 이제 만들고 보니까 1이 들어가면은 얘도 들어가야 되고 2가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2차 수정을 이제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1이랑 2가 들어가고 1이랑 2는 또 서로 소니까 1, 2의 합집합도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 4도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3차 수정까지 해야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 이제 탄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게 좀 귀찮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호를 정의하는데 이러한 기호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요 기호는 뭐냐면은 뜻이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집합을 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집합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확률에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확률을 매기고 싶은 집합들의 모임을 내가 A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내가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P1 P2 이런 거에 대한 확률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내가 시그마 필드를 컨스트럭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모순이 되지 않게 컨스트럭트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이런 거를 명시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뜻은 컬렉션 A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쓴 건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 P의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기 위해는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그러한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공집합이라든가 이러한 그 1의 여집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모두 생각하는 거는 이제 되게 그 피곤하고 귀찮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귀찮아. 피곤하고 귀찮아. 그쵸? 그래갖고 아이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모르겠고 얘하고 얘를 이제 포함하고 그 확률의 뜻에 그냥 알아서 모순되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 뭔가 이제 F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서만 확률을 정의할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제 시그마 필드를 이런 기호로 이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스몰 리스트 시그마 필드 컨테이닝 A라는 이제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의문이 되는 게 그 지금 이제 이러한 경우는 내가 이제 그 관심 있는 집합 있죠. 관심 있는 집합 이제 요거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 얘가 항상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존재하냐. 요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 존재가 이제 유니크하냐. 유일하게 존재하냐. 요거 이제 두 개가 궁금하죠. 만약에 이제 항상 존재하고 그게 이제 유니크하다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그 나열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항상 존재하고 유니크하니까 내가 그거를 일일이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러한 거를 이제 요거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이제 선언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궁금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요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측도론에 대한 인트로잖아요. 인트로에서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고 유니크하다라는 거는 사실 그 스몰 리스트 시그마 필드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이제 가장 작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유니크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시그마 필드를 이제 잡았는데 이 시그마 필드가 그러니까 A를 뭐 하는 이제 요런 거 있죠. A를 이제 컨테이닝하는 어떠한 시그마 필드를 잡았는데 이 시그마 필드가 이제 그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예요. A를 포함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시그마 필드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그냥 2의
오메가. 그러니까 모든 이 서브셋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유한이니까. 근데 얘가 가장 잦다는 거는 유니크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요거를 이제 좀 그냥 보이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루법을 쓰는 거죠. 얘가 이제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뭐 시그마 A1이라는 어떠한 그 시그마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 요거 전체를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요거 전체를 그냥 A1이라고 다른 애를 이제 A2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애가 그냥 서로 다른 애가 이제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유니크하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애가 이제 두 개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A1은 가장 작은 애가 맞으니까 A1은 A2에 포함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A2도 가장 작으니까 A2는 다시 A1에 포함이 되겠지. 근데 이거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의미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말의 모순이 되어 가지고 유니크하다, 유일하다라는 요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지금 엄밀하게 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이러한 기호에 좀 익숙하라고 제가 이 그 예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뜻은 모르겠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그 캘리그래픽 A인데 A를 포함하는 이제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라는 거를 요러한 기호로 정의를 내가 이제 할 거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갖고 밝힌 바에 따르면은 요러한 그 A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는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예제는 실컷 풀어봤고요. 예제를 이제 다 풀고 뭔가 좀 생각을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타임은 제가 생각의 시간 해갖고 뭐 1, 2, 3 뭐 3까지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F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일단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해 갖고 F를 내가 그냥 트리비얼하게 요렇게만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 홀짝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요렇게 그다음에 1, 3, 5 그다음에 2, 4, 6, 그 다음에 오메가 뭐 이렇게 내가 F를 구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답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그런 어떤 그 최소한의 직관, 최소한의 이제 원리에 따르면은 어떠한 그 F라는 거는 룰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F의 멤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룰이 필요한데 그 F가 가져야 되는 이제 조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F의 원소로 꼭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잴 수 있는 집합은 항상 오메가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건 1이니까. 이건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잴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동시에 공집합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라는 집합을 만약에 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A의 여집합도 반드시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A, B가 이제 서로 소이고 A, 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소인 두 집합의 합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A하고 B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A, 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그거의 차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차집합이라는 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그것도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거 네 개는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시그마 필드 F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게 이제 시그마 필드죠. 최소한의 어떤 이제 합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최소한 생각할 수 있진 않겠냐. 이제 이러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될 거는 이런 식에는 1부터 4까지의 조건이 있죠. 1부터 4까지의 조건만 만족하면은 내가 시그마 필드로 인정할지. 그러니까 1부터 4까지의 조건만 있으면은 시그마 필드라고 이제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그거를 따져야 돼요. 충분한지를 따진다는 말은 1부터 4까지 조건 외에 혹시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2의 조건만 있으면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A를 잴 수 있을 때 A 여집합이라는 것도 잴 수 있어야 돼. 요 조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3이랑 4의 조건도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조건들이 이제 확장되어야지 F를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갖고 1, 2, 3, 4라는 조건이 좀 불안정했고 내가 5, 6, 7, 8이라는 조건을 이제 계속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조건들을 그러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조건들을 다 추가시켜요. 다 추가시켜놓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 치면은 그 이 8가지 조건들로 일단 시그마 필드라는 게 정의되는 게 충분하다라고 칩시다. 충분 이제 해졌다고 쳐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은 1부터 8까지의 조건이 또 모두 다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1부터 8까지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건들은 다른 조건을 그냥 암시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칙이라는 거를 정할 때 이거는 1부터 4까지의 조건은 시그마 필드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이제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규칙 1, 규칙 4. 근데 그 규칙은 어떠한 규칙은 다른 규칙을 임플라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규칙 1이 적용이 되면은 규칙 2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되게 이제 그 간단하게 뭐 이제 어떠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어떠한 학생 A가 제 수업을 도와주는 조교예요. 그 학생 A는 항상 제가 예를 들었고 수업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돼.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프로젝터도 켜고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로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5분 전에는 나는 수업에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규칙 1이랑 규칙 2를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학생이 한정에서는 규칙 2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10분 전에 와갖고 다 준비해야 되는데 5분 전에 와야 된다라는 규칙은 그 A라는 학생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규칙이거든. 난 규칙 1만 생각하면 되거든. A라는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심지어 규칙 1, 규칙 4까지 있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메가가 F에 포함돼야 되고 A가 포함되면은 A 여집합이 포함돼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규칙이 있으면은 공집합이 F에 포함된다라는 규칙은 꼭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를 생략을 해도 결국에는 그 1을 오메가는 F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A가 F에 포함이 되면은 A의 여집합도 F에 포함된다. 요 두 개의 규칙만 있어도 결국에는 공집합이 F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은 자동으로 이끌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은 생략할 수 있는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마 필드를 이제 충분히 디파인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규칙을 만들어도 그 많은 규칙들이 이제 다 필요하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이 1, 2, 3, 4라는 규칙만으로 이제 충분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충분한 규칙들의 이제 뭐 모임을 내가 이제 쭉 정의를 했는데 그 모임들이 이제 다 필요한가? 그런 걸 이제 따져야 되죠. 일단 1, 2, 3, 4라는 규칙이 충분한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충분할까?
조건 1, 2, 3, 4 정도만 이제 만족하는 집합으로 시그마 필드를 정의하기 이제 충분하냐? 요러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좀 더 이제 많은 조건들, 요러한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5번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5번은 이제 모든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모든 오메가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B를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AB의 교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된다. 요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요런 것도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쵸? 요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거냐면은, AB가 잴 수 있으면은 AB의 합집합도 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쵸? 있으면. 일단 7번. B1, B2 이런 것들이 모두 디스조인트예요. 그러면은 디스조인트한 것들의 합집합인데 카운터블 유니온이네. 그쵸? 요런 것도 이제 F에 포함되냐? 요런 거. 요것도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왜 이게 좀 되게 좀 걸리는 게 사실 이 무한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한대 거의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이제 그 각각을 다 잴 수 있어도 그거를 이제 무한번 합친 집합이 잴 수 있는 집합이냐라고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꺼려지죠. 그렇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은 뭐 그 이제 7번에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러한 집합에서 이제 B 아이들이 각각 디스조인트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1, A2 얘네들이 다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A1, A2 얘네들은 디스조인트 하지도 않아. 그냥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을 한 게 F에 이제 들어가냐. 그러니까 잴 수 있어야 되냐. 이제 요런 것들. 혹시 이제 5, 6, 7, 8의 조건들이 이제 더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중에서 일단 그 7을 살펴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만만해요. 5, 6, 8보다는 7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제일 이제 스테이트먼트는 긴데 그래도 이게 따지기 만만합니다. 5, 6, 7, 8 의미까지 아니고 7의 의미를 이제 살펴봅시다. 7은 이제 3의 확정 버전이라 볼 수 있는데 3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서로 소인 그 두 개의 집합 있죠. 두 개의 집합 A1, A2가 만약에 서로 소이면 요거의 합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요런 스테이트였거든요. 요런 스테이트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가 사실 임플라이 하는 거는 A1 A2가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요것도 잴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A1, A2, A3를 각각 잴 수 있고 얘들은 이제 다 서로 소예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얘하고 얘는 서로 소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요거는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이 되죠. 요거 이제 새로운 뭐 A 프라임 원이라고 치면은 다시 이제 요거하고 요것도 서로 소가 되겠지. 그래갖고 다시 얘하고 얘도 합쳐도 다시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이 돼갖고 결국에는 두 개 어떤 이제 두 개에 대해서 합집합이 이제 멤버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세 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유니온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디스조인트 셋에 대한 유니온이 들어간다라는 게 3번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파이나이트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카운터블 매니에 대해서도 이 디스조인트한 유니온이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요런 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따져봅시다. 요게 우리가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이런 예제죠. 요 부제는 그냥 일단은 지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그 오메가를 이제 요렇게 잡았어요. 오메가.
오메가를 이제 요렇게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집합들의 모임은 그 오메가에 있는 모든 유리수들을 이제 하나 다 이제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분의 1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3분의 1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리수 이제 하나만 포함된 거 구간이 아니고 한 점 유리수 한 점씩만 이제 다 포함된 집합을 이제 A라고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그 시그마 필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공집합도 없고 전체 집합도 없고 그런데 일단 그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 요런 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이 얘네들을 잴 수 있음으로 인해 갖고 파생되는 뭔가 이제 논리적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이제 모임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냐라고 이제 묻고 있죠. 그래서 요거의 뜻은 뭐냐면은 일단 얘만 해석을 하면은 요거로 해석하면은 Q의 교집합 오메가가 이제 0부터 2파이 이렇게 되고 그쵸? 얘는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은 구간 0의 2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유리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 여기에 있는 모든 유리수들의 모임이 여기에 멤버냐라고 이제 묻는 거는 결국에는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유리수 내가 한 점 한 점 한 점은 다 잴 수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죠. 한 점 한 점 한 점은 다 이제 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확률을 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점 한 점 한 점들의 무한 집합 그 점들이 이제 무한번 합쳐갖고 내가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유리수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잴 수 있냐라는 물음이죠. 듣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죠. 이거 잴 수 있었습니다. 르벡 매저로 잴 수 있었고 요거 해봤자 이제 확률이 이제 0이 됐었죠. 길이가 0이니까.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은 그 이 결국에는 이제 예제 11번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예제 그 7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디스조인트한 그 셋들을 카운터블 유니언한 것도 이제 잴 수 있냐라는 물음인데 요거는 일단은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제 해설하는 거는 은근히 좀 그 쉬운데 이 첫 번째 해설 첫 번째 해설은 그냥 요런 거지. 유리수는 이제 셀 수 있는 무한이므로 요거는 이제 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갖고 요 예제의 경우에는 잴 수 있고 요 예제에서 잴 수 있는 거로 봐서 뭐 이제 꼭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왠지 이제 그 규칙 7도 규칙 7도 맞아야 되는 규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실한데 확률의 공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률의 공리라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1, 2, 3 공리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확률의 공리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별 내용 없어요. 확률은 양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확률 전체 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이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서로 소입니다. 그쵸?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로 소인 그 집합들 E1이랑 E2랑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살아면은 요러한 집합 있죠. 요러한 집합도 지금 P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러한 집합도 우리가 일단 잴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확률의 공리에서 그냥 요거는
요런 게 성립하는 게 확률의 공리라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각각의 디스조인트한 셋들의 카운터블 유니온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확률에 대한 그 상식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해설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해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논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이건 해야지 하는 건데 일단 그런 논리 전개로 보면 요거는 확률의 공리에서 이제 세 번째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 갖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여집합의 확률을 당연히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조인트한 셋들의 카운터블 유니언도 우리가 당연히 잴 수 있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요게 있으니까 세 번째 이제 요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논리 전개인데 이게 그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 1, 2 둘 다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좀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해설 1 같은 거 있죠. 해설 1 같은 경우는 여기 썼는데 뭐 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르벡 메저를 통해 갖고 이 경우에 우리가 잴 수 있어. 이미 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잴 수 있다. 요런 거고 해설 2 같은 경우는 수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잘해가지고 이런 거 잴 수 있다고 했어. 그래갖고 이제 확률의 공리라는 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잴 수 있어야 돼. 이제 요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그래도 요거까지는 확률의 공리라는 거를 우리가 잘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일단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